강 하나가 며칠 만에 통째로 초록색이 됐습니다. 배가 다니던 뱃길도 물고기가 뛰놀던 수면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영화 속 재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식물 하나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켰는데 더 놀라운 건 이 식물이 한국에만 오면 갑자기 착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오늘은 이 이상한 반전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세계에는 생태계를 통째로 뒤흔드는 악명 높은 식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5대 악마의 잡초라고 불리는 식물이 바로 불의 옥잠입니다. 보라색 꽃이 피는 예쁜 수생식물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골치 아파하는 나라가 정말 많더라고요. 처음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이 꽃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연못이나 공원 호수에 장식용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불의 옥잠의 성장 속도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환경만 맞으면 개체수가 며칠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강 위에 몇 폭이 떠다니던 게 순식간에 수면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게 강인지 초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어선은 출항조차 못하고 발전시설이나 취수시설 운영까지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의 옥잠이 물 위를 완전히 덮으면 햇빛이 물속까지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물속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해서 죽기 시작하고 산소 농도도 점점 떨어지고요. 결국 물고기와 곤충 같은 수생생물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물 아래 세상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하는데 실제로는 수면 위 초록색보다 물속 변화가 훨씬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식물을 생태계 파괴범이라고까지 부르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불의 옥잠 때문에 어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호수와 강을 관리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중장비와 선박까지 동원해서 수시로 제거 작업을 벌이는데도 굴착기 여러 대가 하루 종일 퍼올려도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거한 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며칠 뒤에는 다시 강을 뒤덮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식물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불의 옥잠인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수질 정화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정답은 바로 겨울입니다. 불의 옥잠은 열대와 아열대 환경을 좋아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추위를 못 버티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아무도 못 막는 괴물인데 한국에서는 겨울이라는 자연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셈이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불의 옥잠은 물속의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잘 관리하면 오염물질을 줄이고 수질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리예요. 그냥 방치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한 양만 쓰고 시기가 되면 반드시 회수하거나 제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착해진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한때 불의 옥잠 때문에 고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특히 기온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는 여름철 번식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제거 작업을 벌였다고 해요. 관련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반응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그중 반응이 가장 많았던 댓글은 예쁘다고 심었다가 결국 세금으로 치우게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자연은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분위기가 식물을 욕하는 쪽이 아니라 사람의 관리 실패를 지적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집 앞 강이 하루아침에 초록색으로 완전히 뒤덮인다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 다음은 번식력보다 더 무서운 생존 전략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반전이에요. 불의 옥잠은 씨앗만 퍼뜨리는 식물이 아니에요.
줄기를 옆으로 계속 뻗으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거든요. 한 포기가 10포기 되고 10포기가 100포기 되는 속도가 진짜 빠른 겁니다. 게다가 물 위를 떠다니기 때문에 강물만 흐르면 계속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게 하류까지 순식간에 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제거 작업을 해도 끝이 없는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치우면 내일 또 생기고 다음 주에 다시 강을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니까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제거 비용이 매년 수십억 원 규모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곳은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강물의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상류에서 계속 새로운 개체가 내려오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요. 강이 막히면 농업 용수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어업 생산량도 줄어들 수 있고요. 관광객이 찾던 아름다운 호수가 초록색으로 뒤덮이면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불의 옥잠을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 경제적 피해를 만드는 생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제거 작업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순간 바로 다음 우기에 다시 강 전체가 뒤덮이는 지역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심지어 매 계절마다 예산과 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쯤 되면 단순한 잡초 관리가 아니라 하나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겨울철 한파가 자연스럽게 개체 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덕분에 필요한 곳에서는 일정 기간 활용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인공연못이나 일부 수질 정화 시설에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물론 아무데나 풀어놓는 건 절대 아니고 환경과 계절, 관리 계획이 모두 갖춰졌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같은 생물이라도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의 옥잠이 딱 그 사례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입종으로 여겨지지만 관리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수질 개선에 활용되기도 하니까요. 결국 문제는 식물 자체가 아니라 환경과 관리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식물을 탓하기 전에 관리 체계를 먼저 봐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고, 외래종은 처음 들어올 때는 예쁘지만 나중에는 비용이 몇십 배로 돌아온다는 의견에도 공감이 많이 이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외래 생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정착한 생물을 다시 없애는 게 처음부터 막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이 항목이 매년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비슷한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왔어요. 예쁜 꽃이라서 들여오고, 귀엽다고 동물을 키우고, 편리하다고 새로운 생물을 옮기고요. 하지만 자연은 인간 예상대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는데 몇 년 뒤에는 생태계 전체를 바꿔버린 사례도 적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한국처럼 기후 조건이 자연스럽게 개체 수를 조절해주는 환경에서는 같은 식물도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 시장이라면 이 식물을 수질 정화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하시겠어요? 아니면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아예 반입 자체를 금지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사실 불의 옥잠만 특별한 사례가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외래 생물 상당수는 원래 살던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천적과 기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동물이 없고 경쟁하는 생물이 적으면 개체 수가 순식간에 폭발하고 원래 살던 생물들이 밀려나면서 생태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외래 생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퍼진 뒤에 제거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관리하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엔 겨울이 예전보다 따뜻해지는 지역이 늘면서 일부 외래 식물의 월동 가능성을 걱정하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서 불의 옥잠이 겨울을 못 견디지만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당국도 외래생물 관리와 생태계 모니터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결국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기후와 관리 방식이 특별한 결과를 만든 거예요. 자연에서도 절대적으로 좋은 생물과 절대적으로 나쁜 생물은 드물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외 반응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같은 식물인데 한국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라는 식의 놀라움 섞인 반응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겨울이 추운 게 당연한 일인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부러운 자연 조건이 되는 셈이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얘기 듣고 나니까 불의 옥잠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겉모습은 예쁜데 환경에 따라 악마도 되고 착한 도우미도 되는 정말 특별한 식물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반전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인 생물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평범한데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생물도 있거든요. 이런 자연 반전 이야기랑 한국에 잘 안 알려진 해외 이슈들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